자, 튜닝을 실행해서 빈 페이지를 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빈 페이지가 나타났죠. 자, 빈 페이지 왼쪽 상단을 보시면 1080 px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선택하면 이 크기는 소셜미디어랑 카드 뉴스에 맞는 크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이 크기가 선택이 안 된다면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으로 눌러서 1080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준 뒤 크기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빈 페이지의 화면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여기 화면 맞춤을 이용해서 자기가 보기 편하게 화면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화면이 작아지고요. 플러스를 눌러주면 화면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조금 한 번 더 눌러서 이 정도 크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시 페이지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기 파라솔이 있는 두 친구도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선 해변의 배경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 왼쪽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템플릿, 캐릭터, 텍스트, 말풍선, 요소, 효과, 배경. 자, 여기 있는 배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배경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우주도 있고 엄청 많아요. 집 화장실도 나오네요. 집 주방도 나오고 교실도 나오고 학교 매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예시 작품에서 봤던 배경은 바다였죠. 그래서 여기 통합 검색 아니고 세부 검색, 배경 안에 있는 세부 검색을 눌러줍니다. 누른 다음에 우리가 원한 건 뭐다? 바다다, 그치? 그래서 바다라고 쳐봅니다. 자, 한글 바다도 가능하고요. 영어로 바꾼 뒤에 sea도 가능한데 영어로 바꿨을 때 바다랑 한글의 바다랑 다른 게 검색되니까 우리는 그냥 한글로 바다라고 검색을 한 뒤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시에 있었던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내려볼까요? 자, 여기 모래성이 있는 바다 보이죠? 네,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디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가운데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아까 예시 작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같은 배경이 선택된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다 따라오셨나요? 아직 못 따라온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페이지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디서 검색하는 거냐면 왼쪽에 검색 메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배경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곳. 자, 여기 배경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세부 검색. 여기 위에 있는 세부 검색을 눌러줍니다. 세부 검색에서 바다라고 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가운데에 있는 바다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하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배경을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기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곳 보이죠? 여기 배경을 선택하시고 똑같이 세부 검색에서 이번에는 하늘을 검색합니다. 하늘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하늘이 나오는데요. 구름이 있는 하늘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예시랑 똑같은 하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디 있는 하늘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첫 번째에 있는 하늘, 요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짠 하고 누르면 하늘의 그림이 여기 옆에 약간 잘린 게 보이죠? 그러면 이 하늘을 선택을 한 뒤에 조금 더 크기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면 하얀색 배경이 사라졌죠. 그런데 하얀색 배경만 사라진 게 아니라 바다도 같이 사라졌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레이어라는 게 보여요. 다시 한번 크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휴지통 옆에 레이어라고 하는 곳, 우리 아까 제목 바꿨던 곳의 아래쪽에 레이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죠? 자, 눌러보면 바닷가가 아래에 있고 하늘이 위쪽에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바다가 위쪽에 있어야 하늘이 바다를 가리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을 선택해서 바닷가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짠하고 내렸더니 바다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을 예쁘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면 구름이 두 개가 나타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아까 예시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예시 그림도 구름이 두 개가 다 보이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구름을 두 개가 보이도록 하늘의 위치를 이렇게 아래 위로 올리면서 조절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한 번 더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아래 2페이지에서 여기 바다 배경 추가한 거 보이죠? 여기서 또 하늘 페이지를 다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왼쪽에 배경에서 배경을 선택하면 세부 검색이라고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세부 검색이라고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세부 검색. 세부 검색을 눌러 주시고요. 뭐라고 치면 된다, 이번에는? 하늘이라고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배경, 요거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이 됐는데 여기 옆에 하얀색 배경이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 이 하늘을 크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크게 늘려주고 하늘이 바다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위쪽에 있는 레이어, 여기 휴지통 옆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하늘을 바다 아래쪽으로 넣어준다. 자,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난 뒤에 하늘을 바다 아래쪽으로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면 바다 아래쪽으로 하늘이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이 하늘의 위치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구름이 나타나도록 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경까지 넣어봤는데요. 이제 캐릭터를 넣기 전에 다른 캐릭터가 들어오거나 요소가 들어와서 편집을 하려면 그 요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배경이 지금 이렇게 선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이걸 만들 때 불편하겠죠. 그래서 요걸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잠그냐? 자, 아까 레이어라고 되어 있었던 곳 선택했던 거 알고 있죠? 거기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해줄게요. 여기 오른쪽 위쪽에 제목 아래쪽에 레이어, 자,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해주게 되면 눈도 있고 자물쇠도 있고 여기 연필도 있어요. 자, 눈은 뭐냐면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눈을 누르면 바다가 사라졌어요. 다시 눌러주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눈이고요. 여기 자물쇠는 이 자물쇠가 잠그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물쇠를 눌러주면 더 이상 바다는 선택이 되지 않는 게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자물쇠를 풀어주면 바다가 선택이 되죠. 다시 레이어로 들어가서 자물쇠로 잠궈주면 더 이상 바다가 선택되지 않아요.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배경을 놔둬야 편집하기가 좋기 때문에 얘를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로 들어가서 바다도 잠그고 하늘도 잠궈줄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연필은 뭐냐? 여기 있는 배경의 이름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서 겹치는 이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딱히 쓸모가 없어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있는 배경이 선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쪽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표시된 부분을 잠궈서 이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가능한가요? 자, 선생님이 잠깐 기다려 줄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경까지 완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시작품에 있었던 캐릭터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를 넣어줄 텐데 왼쪽에 보면 세 번째에 있는 캐릭터라는 게 보여요.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브랜든, 김툰스, 동글이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김계란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여기 김계란이라고 쓰여있는 캐릭터 보이죠? 이쪽에 보면 김계란 캐릭터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자, 그거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김계란 캐릭터도 여러 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쭉 내리다 보면 예시작품이랑 똑같이 쫄쫄이를 입고 있는 친구가 보이죠? 자, 여기 꽃 모자를 쓴 쫄쫄이를 입은 친구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예시작품을 잠깐 다시 볼까요? 예시작품에서는 지금 물안경을 쓰고 자세도 수영하는 자세이고 누워있는 자세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캐릭터를 눌러보면 얼굴 표정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얼굴 표정을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웃는 얼굴이 좋겠죠. 자, 그래서 적당히 웃는 얼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입을 벌리고 미소 짓고 있는 표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눌러볼게요.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섯 번째 줄의 세 번째, 여섯 번째 줄의 세 번째 표정. 자, 이걸 선택해주고요. 자, 이걸 선택했으면 지금 웃고 있는 표정이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을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얼굴 옆에 여기 동작을 선택합니다. 동작을 선택하게 되면 수영을 하려면 누워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누워있는 모습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있는 모습 중에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팔을 벌려서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모습, 요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누워있는 자세로 바뀌었죠. 자, 누워있는 자세로 바뀌었는데 팔의 위치가 둘 다 위로 올라와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여기 위쪽에 동작 편집을 다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동작 편집이라고 보이죠?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눌러서 팔의 위치를 바꿔볼 건데요. 왼팔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오른팔은 이제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좋겠죠. 그래서 오른팔을 선택한 다음에 머리 위쪽으로. 자,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요 자세가 좋겠네요.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요 자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한번 바꿔볼게요. 다리도 발차기가 되려면 하나를 차고 있는 모습이 좋겠죠. 그러면 요거 두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면 얼추 수영하는 모습처럼 보이나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 하셨나요? 자, 다시 예시작품을 잠깐 보면 여기 수영하고 있는 친구의 옷 색깔이 보라색인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친구의 옷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캐릭터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네 번째에 있는 거, 여기 네 번째에 있는 페인트 같은 모양, 여기 페인트 같은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페인트 같은 모양을 선택해 주면 피부 색깔, 눈, 코, 입 색깔, 뭐 상의, 신발, 액세서리 등등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상의의 색깔을 우리 예시처럼 보라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보라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상의를 선택하고요. 보라색으로 바꾼 뒤에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됐죠?
이번 신발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신발이 하얀색인데 신발을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꾸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고개가 막 이렇게 갸우뚱한 모양이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씩 한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 고개를 눌렀더니 고개가 아래로 쑥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걸 누르면 고개가 바로 서고 세 번째 있는 걸 누르면 고개가 위로 올라오는 게 보이죠? 아무래도 수영을 하려면 고개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나을 테니까 세 번째 고개가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 요걸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크기를 조정해서 바닷속으로 이 친구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크기를 조금 줄인 뒤에 바닷속에 쏙 들어가면 좋겠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이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좋겠죠. 자, 우선 캐릭터의 크기를 작게 해준 뒤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이 캐릭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는 어디 있냐면 위쪽 상단에 보시면 크기 및 회전 옆에 있는 자르기 버튼이 보여요. 자, 여기 크기 회전 옆에 있는 자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자르기를 선택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를 한 번 더 선택을 하면 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이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사각형의 위치를 조절을 하면 잘리게 됩니다. 여기 사각형에서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잘려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바닷속에 넣었을 때 어느 부분까지 잘려나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서 여기 마우스를 조절을 한 다음에 잘려나갈 부분을 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만 잘리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 적용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예쁘게 잘린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바닷속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편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잘라야지 자르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캐릭터를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편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잘라줘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죠? 이번에는 두 번째 캐릭터, 파라솔 아래에서 쉬고 있는 캐릭터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세 번째 캐릭터를 눌러준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선택하기로 했던 김계란 캐릭터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이번엔 노란색 캐릭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여기다 적당한 위치에 놔두고요. 이 친구도 아까 예시작품처럼 표정을 바꿔주고 색깔이랑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병을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리고 튜브를 끼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를 선택해서 얼굴 표정부터 즐거운 표정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이 친구를 선택한 뒤에 표정을 즐거운 표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 동작을 물병을 쥐고 있어야 하니까 동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정 옆에 있는 동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위에 동작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왼팔과 오른팔 그리고 다리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편집을 누른 뒤에 왼팔은 물병을 쥐고 있는 모습이어야 하니까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거를 손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자,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손을 이렇게 펴고 있는 모양. 물병을 쥐는 게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선택해서 머리 위로 올린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오른팔을 선택해서 첫 번째 있는 팔을 내리고 있는 자세.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편하게 앉아있는 자세가 아무래도 놀러 온 기분이 날 테니까 다리를 눌러서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캐릭터의
네, 팔이랑 다리의 모양이랑 표정이 바뀐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똑같이 아까 이 친구를 색깔 바꿔줬던 것이랑 똑같이 이 친구의 색깔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꾸고 네, 적용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물병을 쥐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물병을 찾아야 해요. 자, 물병은 어디서 찾냐? 왼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소를 누르고 요소에서 여기 세부 검색을 눌러줍니다. 세부 검색에서 뭘 찾을 거냐? 우리는 물병을 찾아야겠죠. 세부 검색을 누른 다음에 음료수. 자, 음료수라고 쳐서 물통을 선택해 줍니다. 자, 물통을 선택해서 캐릭터 가까이 가져간 뒤에 물통을 적당한 캐릭터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크기를 줄여주면 되는데, 자, 물통이 손 위에 있죠?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손을 추가해야 물통을 쥐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시 이 친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손을 추가해 줘야 해요. 자, 이 캐릭터를 선택하고 나면 두 번째에 보시면 동작 편집 옆쪽에 손 모양이 보여요. 자, 어디 있는 건지 다시 보여줄게요. 자, 여기 표정, 그 다음에 동작 편집 옆쪽에 손 모양. 이 손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왼손, 오른손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왼손을 추가해야겠죠. 왜냐면 여기 물병을 들고 있는 손이 왼손이니까. 그래서 왼손을 선택한 뒤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손이 하나 나타나요. 이 손을 물병 위쪽으로 올 수 있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자, 자연스럽게 물병을 쥐고 있는 모습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잠깐 셈이 끊고 실습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 했죠? 그러면 아까 예시에서처럼 튜브도 넣고 파라솔도 넣고 여기 공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캐릭터에 얼굴 색깔도 바꿔줘야겠네요. 자, 두 번째 캐릭터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얼굴 색깔부터 햇빛 아래 있었으니까 얼굴이 벌겋게 타 올라야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동작 옆에 있는 세 번째를 선택하고 나면 얼굴 편집이 있어요. 얼굴 편집이 있는데 얼굴 편집에서 여기 효과도 있고 뭐 안경도 넣을 수 있고요. 얼굴형도 내가 더 갸름하게 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얼굴형은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효과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해야 되니까 효과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얼굴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안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을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게 했고 이번에는 이 친구한테 튜브를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튜브를 넣어줘야 되니까 다시 왼쪽 메뉴에서 요소를 선택한 뒤에 세부 검색을 눌러줍니다. 우리는 튜브가 필요하니까 튜브라고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튜브가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튜브를 선택해 줍니다. 자, 튜브가 나왔죠. 이 튜브를 캐릭터 크기에 맞춰서 먼저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캐릭터가 튜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튜브가 캐릭터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튜브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자, 튜브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렀더니 튠 요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튜브가 하나 더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왜 해주느냐?
쌤이 아까 캐릭터에 맞춰서 튜브 크기를 조절을 했었죠. 다시 한번 요소를 추가를 하게 되면 또 한번 맞춰줘야 되니까 그 번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쌤이 추가한 다음에 캐릭터에 맞춰서 튜브 크기를 조절하고 그 크기에 맞춰서 하나를 복사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 튜브를 캐릭터 뒤로 보내고 앞쪽은 캐릭터 앞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튜브를 선택하고 위쪽에 레이어, 아까 레이어 했었죠. 배경할 때 여기 있는 레이어, 휴지통 옆에 있는 레이어를 눌러줍니다. 레이어를 누르면 튜브가 제일 위에 있어요. 이 레이어가 아까 층이라 그랬죠. 하나의 층은 이 캐릭터 뒤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튜브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캐릭터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튜브를 바꿔줍니다. 튜브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튜브가 캐릭터 뒤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앞쪽은 캐릭터 앞쪽에, 몸 앞쪽에 있어야 튜브 사이에 이 친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하나 더 복사해 놓은 튜브를 잘라서 앞쪽에다 넣어줍니다. 자, 이 튜브는 여기 앞쪽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기 뒷부분은 잘려나가야 캐릭터가 여기 튜브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튜브를 잘라줍니다. 자, 요건 어떻게 자르냐? 아까 요 캐릭터 잘랐을 때처럼 튜브를 선택하고 자르기. 여기 위쪽에 크기 및 회전 옆에 있는 자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르기 메뉴를 선택해서 튜브를 잘라줍니다. 여기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점이 나타나면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해서 튜브를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여기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만 남고 여기 희밋하게 보이는 부분은 잘려나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튜브가 잘렸죠? 그럼 잘린 부분을 여기 캐릭터 사이에 위치를 시키면 어때요? 캐릭터 사이로 튜브가 이렇게 끼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텐데 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벌게지는 거는 아까 어디서 한다고 했죠? 캐릭터를 선택해서 세 번째 동작 옆에 있는 얼굴 편집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서 효과에서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을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튜브를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튜브를 여기 요소에서 검색해서 세부 검색 튜브를 검색해서 튜브를 선택하고 이 튜브는 이 캐릭터의 크기에 맞춰야 되니까 튜브의 크기를 늘려줍니다. 적당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 늘려준 튜브를 복사해서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튜브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아래쪽에 튠 요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주면 하나 더 튜브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튜브는 캐릭터 뒤쪽으로, 그리고 이 튜브 앞부분은 캐릭터 앞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튜브 하나는 이분 친구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친구 아래쪽으로 튜브를 위치시킵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캐릭터 뒤쪽에 튜브가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튜브는 앞부분만 캐릭터 앞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튜브는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이 튜브를 선택하고 위쪽에 자르기를 눌러줍니다. 자르기를 누르면 이렇게 요소가 잘릴 수 있도록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잘라줄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희미한 부분은 잘려나가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남기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잘린 부분의 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튜브를
끼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캐릭터가 튜브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완성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캐릭터는 크기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줄여볼 건데 줄이기 전에 얘를 한 번에 묶어서 줄이면 쉽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줄이면 되냐?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내가 그렸던 요소들이 모두 선택이 돼요. 하지만 얘는 선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첫 번째에 나오는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그룹화를 눌러주면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묶이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캐릭터의 크기를 여기 배경에 맞게 줄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있는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자, 여기 빈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천천히 하면 네, 캐릭터에 포함된 물병, 튜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되거든요. 만약에 잘못해서 얘까지 선택이 됐다.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면 만약에 이 친구까지 선택이 됐다. 그러면 Shift를 눌러서 다시 선택하면 이 부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그룹화라는 게 뜨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크기에 맞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예시에 있었던 그림처럼 여기 파라솔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라솔 추가도 당연히 옆에 왼쪽에 있는 요소에서 찾으면 되겠죠. 요소를 선택한 뒤에 세부 검색. 그래서 파라솔 이렇게 치게 되면 여러 가지 파라솔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있는 파라솔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선택해서 자, 파라솔이 어째 그림이랑 잘 안 어울리죠. 선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파라솔 우선 크기부터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파라솔이 그림이 들어왔으면 요소의 크기를 조금 크게 늘리고 자, 파라솔이 조금 더 누워있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서 여기 십자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파라솔을 조금 더 기울일 수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하고 파라솔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파라솔을 선택한 상태에서 옆쪽에 보면 선 두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선 두께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선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얇아지기도 합니다. 조금 얇은 게 그림에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적당히 1 정도로 하는 게 좋겠네요. 1 정도로 해놓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에서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세부 검색 파라솔을 선택하면 첫 번째 있는 이 파라솔을 선택하시고요. 이 파라솔이 들어오게 되면 파라솔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캐릭터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파라솔이 조금 더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위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 게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파라솔을 살짝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파라솔의 선이 조금 더 가늘었으면 좋겠다. 그럼 파라솔을 다시 선택해서 선 두께를 이렇게 조금 더 1 정도로 1 정도로 하면 우리가 만든 그림이랑 잘 어울리는 파라솔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예시 있었던 것처럼 옆에 공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요소를 선택해서 세부 검색에서 공을 치면 여러 가지 공이 나와요. 하지만 해변에 어울리는 공은 비치공이겠죠. 비치볼이겠죠. 그래서 비치볼을 선택합니다. 자, 비치볼을 선택했는데 이 비치볼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공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 가지 면색이 나와요.
그럼 면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핑크색 공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핑크색, 빨간색은 자주색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이렇게 회색, 네, 이런 식으로 공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의 크기도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서 네, 선이 없어졌네요. 옆에서 선 두께도 조금 네, 조절을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파라솔 아래쪽에 공을 추가할 건데 요소를 선택해서 세부 검색 공이라고 한 뒤에 여기 있는 비치볼을 선택하고 여기 공의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 공을 선택하면 면색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 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예시 제품을 한번 보고 다시 다른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작품 보면 여기 수영하고 있는 친구 앞쪽으로 물이 튀기는 효과 보이죠? 이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건 어디서 선택을 하는 거냐? 물풍선은, 물 효과는 자,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여기 요소 아래쪽에 효과라고 보이죠?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효과 요소 아래쪽에 자, 캐릭터, 텍스트, 말풍선, 요소, 효과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죠? 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효과는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긍정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웹툰 보면 뭐 이런 효과도 넣을 수 있어요. 되게 집중되는 효과. 네,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컨트롤 Z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별 같은 거 그리고 뭐 전기 짜릿하게 오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주인공이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뭐 속도감을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을 튀길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서 스크롤 내리다 보면 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물 효과를 선택해 줍니다. 자,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전기 효과 아래쪽에 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 물 효과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더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더보기를 선택해 주면 여러 가지 물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물이 올라오는 모습 요거랑 그리고 발차기를 할 때 이렇게 물이 위아래로 튀기는 모습 두 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는 거냐면 물 효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첫 번째 요 물 효과를 추가해 줄게요.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물 효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크죠?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캐릭터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작게 줄여주는데 뭔가 색깔이 어색하죠? 바다 색깔은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데 얘는 하늘색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 효과에 나타나는 요 물색을 바꿔주고 싶어. 여기 바다 색깔이랑 똑같이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꾸냐? 물을 이렇게 선택하면 위쪽에 면색이라는 게 나와요. 면색을 눌러주면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스포이드 모양 여기 스포이드 모양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내 색상 아래쪽에 스포이드 모양이 보여요. 자, 요 스포이드를 선택하면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 나와요. 그림에서 뭐 이렇게 모래 색깔, 바다 색깔, 하늘 색깔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다 색깔이랑 요 물 효과의 색깔이랑 같길 원하기 때문에 바다의 색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튀어오르는 물 색깔이랑 바다 색깔이 동일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를 또 넣어 볼게요. 발차기 하는 효과에서 물이 튀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효과에서 물 효과 더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 발을 찼을 때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 이것도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네 번째 요소입니다. 자,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요 요소도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고, 크기를 적당히 줄여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 이 요소도 색깔을 바꿔줘야겠죠. 바닷물 색깔이랑 동일하게. 그러면 이 요소를 선택하고 난 뒤에 면색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 하늘색을 바다 색깔이랑 동일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을 선택하고 난 뒤에 아래쪽에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바다 부분의 색깔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거기 있는 바다 색깔이랑 물 효과의 색깔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발차기를 해서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자, 여기 있는 이 친구한테 물 효과를 줄 건데 물 효과는 어디 있냐? 요소 아래쪽에 효과라는 곳에서 쭉 내리다 보면 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물 효과에서 더보기를 클릭하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요소에서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요 크기를 캐릭터의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줄여주고요. 자, 얘의 색깔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물색, 요 효과를 누른 뒤에 면색에서 아래쪽 스포이드에서 여기 바다 색깔을 선택하면 물 효과의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요소를 또 선택해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고 이것도 색깔을 바꿔줘야 되니까 면색을 선택해서 스포이드 그 다음에 바다색이랑 동일한 색깔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면 자, 여기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첨벙첨벙, 우리 웹툰 보면 효과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첨벙첨벙이라는 효과음을 넣기 위해서 어디서 찾아보냐면 텍스트, 여기 캐릭터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텍스트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까만 글자가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예시 작품에서 보면 여기 첨벙첨벙 이렇게 예쁜 글씨를 넣기 위해서 여기 텍스트 세부 검색, 여기 텍스트에 있는 세부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고 텍스트에다가 첨벙첨벙을 칩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가 검색이 돼요. 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실습 다 하셨죠? 자, 이번에는 여기 예시 작품에 있는 것처럼 말풍선 두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은 어디 있냐면 텍스트 아래쪽 말풍선이라고 쓰여 있는 곳 보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말풍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말풍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기본 말풍선, 그리고 속마음, 그러니까 상대편에겐 들리지 않고 내 속마음을 말할 때 쓰는 말풍선. 이거는 원래 웹툰 같은 데서는 이제 대사가 글로 보여야 되니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속마음을 나타내는 말풍선도 있고요. 아래쪽에 큰 목소리, 야! 이렇게 크게 부를 때 쓰거나 뭐 그럴 때 쓰는 말풍선, 그리고 이렇게 구름 모양 말풍선, 그리고 부정을 나타내는 말풍선, 그리고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 때 나타내는 말풍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용구, 멋진 인용구를 쓸 때 나타내는 말풍선들도 있고, 서로 전화할 때 사용하는 말풍선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쾅, 펑 이런 소리를 나타낼 때 쓰는 효과를 나타내는 말풍선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풍선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은 기본 말풍선을 사용해서 여기 두 친구한테 대화하는 장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말풍선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건 네모네요. 이거 말고 세 번째 있는 이 말풍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을 넣었더니 이렇게 크기가 큰 게 나오니까 이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여서 이 친구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말하는 말풍선도 넣어야 되니까 똑같은 모양의 말풍선을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풍선을 넣어서 얘도 크기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친구가 말하도록, 이 캐릭터가 말하도록 하고 싶은데 말풍선의 꼬리가 어때요? 왼쪽으로 가 있는 게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말풍선을 이렇게 좌우 반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말풍선의 꼬리표를 오른쪽으로 하기 위해서 위쪽에 이렇게 자르기 옆에 정렬, 그 다음에 뒤집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크기 회전이라고 위쪽 상단에 보시면 크기 회전, 자르기, 정렬, 옆에 그 다음에 있는 뒤집기, 여기 뒤집기를 선택해 줍니다. 뒤집기를 선택해서 수평 뒤집기를 눌러주면 말풍선의 꼬리가 반대편으로 이동한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말풍선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여기 있는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꼬리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한테 말풍선을 하나씩 넣어줄 건데 말풍선은 텍스트 아래쪽에 있는 말풍선을 선택해서 세 번째 있는 말풍선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말풍선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요. 이렇게 말풍선의 크기를 조절하고, 자, 말풍선 하나 더 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나 더 넣고, 이 말풍선의 꼬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려면 뭘 선택한다? 여기 크기, 위쪽 상단에 있는 뒤집기를 선택해서 수평 뒤집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말꼬리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수직 뒤집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꼬리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말풍선을 수평 뒤집기를 해서 여기 있는 친구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말풍선을 약간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말풍선의 꼬리가 이 친구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사를 넣어야겠죠. 대사를 넣을 때는 말풍선 위쪽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아까는 첨벙첨벙 요거를 넣을 때는 우리가 세부 검색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텍스트 추가를 선택해서 여기 말풍선 안에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텍스트 추가를 누르고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먼저 글자를 입력하고 난 뒤에 글자 크기와 폰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가 바꿀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야, 너도 들어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게 한 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말풍선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서 엔터를 쳐서 두 줄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텍스트가 너무 크기가 크죠? 여기 말풍선에 넣으려고 했더니 크기가 너무 커요. 말풍선 안에 여기 있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게 모양이 예쁘겠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의 크기를 줄여주려면 여기 텍스트를 선택해서 옆쪽에 숫자가 보일 거예요. 여기 숫자가 폰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폰트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당히 36 정도로 줄여주면 자, 여기 말풍선 안에 텍스트가 예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글씨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텍스트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숫자 옆에 있는 요거를 선택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한글 폰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글자도 예쁜 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메이플 스토리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메이플 스토리를 선택했고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이번에 이 친구도 말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텍스트를 추가해 볼게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도 되지만 그냥 요거를 복사해서 쓰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누르면 툰 요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누르면 똑같은 문장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를 지우고 나는 더워서 좀 쉴래 이렇게 넣고 문단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워서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뀌겠죠. 그래서 텍스트의 위치를 보기 좋게 말풍선 가운데 오도록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러면 쌤이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실습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풍선에다가 텍스트를 추가할 건데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캐릭터 아래쪽에 텍스트를 누르고 세부 검색이 아니라 텍스트 추가를 눌러줍니다.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면 글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글자를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와 글자 폰트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숫자에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100은 너무 크니까 36 정도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이거 말고 더 예쁜 폰트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폰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공짜로 쓸 수 있는 폰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폰트로 이번에는 한나체로 바꿔볼까요? 이런 걸로 바꿔서 여기 말풍선 안에 글자가 예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 줍니다. 자, 얘를 여기도 이 친구도 말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 글자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난 더워서 좀 쉴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우리 예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거의 다 했어요. 아래쪽에 사인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자, 쌤이 잠깐 시간을 둘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 폰트 넣는 것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말풍선에 텍스트 넣는 것까지 다 완성했죠? 자, 그러면 쌤이랑 요소 몇 가지만 더 둘러보고 아래쪽에 사인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소에서 우리 해변에 어울릴 만한 뭐 파라솔은 이미 넣었고 뭐 의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의자 같은 것도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색깔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의자도 방향을 바꾸려면 선택하고 여기 뒤집기를 선택해서 수평 뒤집기를 하면 의자의 방향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아까 쌤이 물병을 검색했을 땐 요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물병 말고 컵을 검색하면 자, 이렇게 요런 주스 같은 물병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선택해서 여기 안에 있는 색깔도 뭐 커피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주스 색깔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소를 선택해서 여기 면색에서 주스로 커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커피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갈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적용을 누르고 위쪽도 갈색 계열로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커피 색깔처럼 보이죠? 이렇게 다른 요소들도 여러분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요소들로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요. 자, 이 그림을 아까 예시처럼 이거 내가 그렸다 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드로잉 기능을 이용해서 내 이름을 아래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그림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이 왼쪽 메뉴에서 업로드 아래쪽에 드로잉을 선택을 하시면 이 주황색 버튼으로 드로잉 생성이 보여요. 드로잉 생성을 누르면 연필로도 쓸 수 있고 여기 붓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스프레이나 이렇게 형광펜으로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연필을 사용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이야 하면서 내 이름을 하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자기 이름을,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 조금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서 네, 이렇게 써서 적용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네, 이렇게 놔두시면 네, 어때요? 예시작품처럼 아래쪽에 서명이 생겼죠? 자, 다시 한번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아래쪽에 배경 다음에 사진 다음에 업로드 다음에 드로잉에서 드로잉 생성을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